보고를 상정합니다. 정규위 마무리 등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방향 또한 앞으로의 정세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낮은 하산 프로젝트 재개 문제를 비롯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많은 유기적 현안과 과제들이 진전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엄중한 시점인 만큼 유교부에서는 맡은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재인식하시고 어려운 남북관계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유교 정책적 과제와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함께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특위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회의를 못했지만 4차 회의를 하고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3당 간사와 합의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모임을 만들기로 하고 일단 중간 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1차에 한해서 다시 남북관계 개선 특위를 연장하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유교 장관으로부터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정양석 새누리당 간사님, 윤우덕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최경환 국민의당 간사님, 남북관계 개선특위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 장관입니다. 20여 년 전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엄중한 이 시점에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해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계신 남북관계 개선특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 우리의 대응 현황을 직접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타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로서 지난 10년간 5회, 특히 금년에만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추가하여 24회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등을 통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빠른 속도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감안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1쪽 하단에서 보시듯이 지난 2월부터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정상 및 고위급 차원에서 다양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의 고강도 대북 압박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정부는 외교적 압박 제재와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적 억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확장 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체의 적기 주범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연합 대북 억제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대북 제재 압박 외교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유엔 안보리의 제재, 둘째, 주요국의 독자 제재, 셋째,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대북 압박 조치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평가받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운 항공활동 차단, 불법 금융거래 차단, 군경협력 단절, 불법행위 개인에 대한 제재, 대외교역 제한 등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동맹권이나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들까지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2270호 결의를 최대한 보완한 보다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그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 공동 초안을 기초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고강도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총력 외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신규 안보리 결의 문안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주 중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신규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과 내세를 추가 확대하는 다양한 실효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5를 보다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2275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 신규 결의는 그간 소위 민생이해조항으로 간주된 석탄에 대해 금수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북한의 주요 외화 소득원을 상당히 차단하고 육상, 해상, 항공운송, 검색 차단 강화에 이어서 WMD 및 재래식 무기 금수 강화, 특히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등 금융 통제 등에 이어서 새롭게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 특권 정지가 가능함을 엄중 경고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등 기반 분야별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근본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화 획득을 상당히 억제하고 북한 정권에 가시적인 고통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마디로 결의 2270호가 인도적 고려에서 일부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면 근본에 채택되는 결의는 이러한 조항마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가중처벌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본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킬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안보리 결의 이외에 한국, 미국, 일본, EU 등 우방국들이 취하고 있는 독자 제재 조치를 역시 기존의 대북 독자 제재와 비교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하에 대북 압박 공조 노력이 계속 상호 추동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월 대북제재법 발효, 3월 행정명령 13722호 발표에 이어서 6월에는 북한 자체를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7월에는 김정은을 인권 침해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북한이 대서방 창구로 의존해온 이유는 핵심 회원국들의 주도하에 북한을 자금 세탁 테러 자금 고위험국으로 지정하여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와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북한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우리 정부는 그간 미, 일, EU 등 우방국과 긴밀히 조율해온 독자 제재 조치를 신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규 독자 제재 조치는 금융 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강화, 수입 통제 강화, 출입국 제한 등 북한의 주요 위화 수입원을 차단하여 북한에게 실효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외교의 고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70여 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안보리 결의 2275상의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북한과의 고인사 교류, 공간 개설, 협력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 고립 탈피를 위해서 유엔 총회, ARF 등 다양한 다자회의에 참석하고 이러한 계기에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방문과 면담 등을 시도했으나
아시안과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방문이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등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고 저도 유엔 총회와 나토에서 북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안보리 결의안 등의 이러한 취지가 잘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외교적 고립은 금년 초 이래 거의 매달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대북 규탄 압박 메시지가 채택되는 데 대해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빈틈없는 공조를 해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월 중국이 주최한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가장 긴 조항이 포함된 결과문서가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5월 G7 정상회의, 6월 원자력 그룹 공급그룹 회의, 7월 아셈 정상회의에서 대북 규탄 메시지가 발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발신되었습니다. 7월 말에 북한도 참석한 ARF 외교장관 회의, 9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유엔 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CTBT 우호국 외교장관 회의, 160여 개국이 참여하는 IAEA 총회, 그리고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또 며칠 전 믹타 외교장관회의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한 일관된 메시지를 연중 내내 발신하는 것은 단호한 북핵 불용 의지를 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나 동북아만의 위협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엄중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 압박 노력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방 국가뿐 아니라 북한의 우방이었던 우간다는 북한과의 군경 협력을 단절하고 보츠와나는 2년 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는데 금년 9월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이 불량 국가로서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에는 과거 중립 또는 비동맹 성향으로 직접적인 규탄을 자제해왔던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중미의 니카라과 등 국가들도 동참해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적 제재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실제로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서 제재 압박이 극한점에 달했다. 전대미문의 고립 압살 책동이다. 레닌그라드 봉쇄에 견줄만한 제재라고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태영호 주 영국공사와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례에서 보시듯이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까지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2월 유엔의 북한인권문제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인권 침해가 북한 정권의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에서 9쪽까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의 지속적 확산, 그리고 미국과 EU 차원의 강력한 대북 인권 관련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는 동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11월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엔 총회 사상 가장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는데 근본 결의에 최초로 포함된 강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착취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 지도층, 리더십의 책임을 상기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도층의 통제하에 자행되고 있음이 최초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재원 전형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도 새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북한 인권 관련 사항을 유엔 등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강력히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미 행정부 교체기 대북 정책 전망 관련해서 우선 미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인 측의 북핵 문제 관련 입장과 기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강력 보직에 임명되는 인사들의 성향이 구체적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대선 기간 중 발표된 공화당 정강 정책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정책 지속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10일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한 북한의 셈법 변화 필요성과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 안보, 통상, 통일 등 각 부처 고위급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 정부 고위급 실무대표단의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들의 분명한 인식과 대북 압박 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미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의 언급사항,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 정책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미 신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강경한 대북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근본 선거 결과 미 상하 양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 강경 기조 유지하에 대북 제재 압박 강화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 의회는 지난 2월 18일 최초로 북한 제재안을 단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제재 강화법 HR 757을 채택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행정부에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오바마 행정부도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하에 현 대북 제재 압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인수인계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북 외교 관련 한미 공조 및 주변국 외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미 행정부 교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대선 직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언제든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1기 출범 이후 2차 핵실험,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직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출범 직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에서 보듯이 미 행정부 출범 전후 기간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박한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과 12월 중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현 행정부뿐만 아니라 신행정부 측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 관련 현재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 하에서 안보리 제재 이행, 독자 제재, 글로벌 압박의 3개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근본 정부 고위실무단 대표단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도 이러한 방향성에 분명히 공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미북 간 평화협정 주장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러한 위장 공세에 대한 한미 간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외교적 압박과 더불어서 확장 억제 등 대북 군사적 억제를 위한 미 신행부 측과의 긴밀한 정책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0일 대통령과의 통화 시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강력한 대한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그간
미 정상을 포함한 각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굳건한 확장 억제 공약이 신행정부 하에서도 유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10월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시 신속히로 합의된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의 조기 출범을 통해서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확장 억제 관련 긴밀한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편 미 신행정부 출범 전후 중요한 시기에 대북 외교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러 견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중러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왔는데 중러 양국은 우리와의 정상 및 여타 고위급 접촉 등 다양한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에 기반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다양한 계기에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 신행정부와 함께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설득에 있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깥에서는 경랑이 일고 있는데 국내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 외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시하면서 국가 안위에 한 채 흔들림이 없이 없도록 중심을 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내적인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초당적인 이해와 조언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정양석 새누리당 간사님, 윤우덕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최경환 국민의당 간사님, 남북관계 개선특위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 장관입니다. 20여 년 전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엄중한 이 시점에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해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계신 남북관계 개선특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 우리의 대응 현황을 직접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타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로서 지난 10년간 5회, 특히 금년에만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추가하여 24회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등을 통한 핵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규위 마무리 등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방향 또한 앞으로의 정세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낮은 하산 프로젝트 재개 문제를 비롯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많은 유교적 현안과 과제들이 진전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엄중한 시점인 만큼 외교부에서는 맡은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재인식하시고 어려운 남북관계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외교 정책적 과제와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빠른 속도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감안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조 하단에서 보시듯이 지난 2월부터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정상 및 고위급 차원에서 다양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의 고강도 대북 압박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정부는 외교적 압박 제재와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적 억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확장 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체의 적기 주범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연합 대북 억제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대북 제재 압박 외교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유엔 안보리의 제재, 둘째, 주요국의 독자 제재, 셋째,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대북 압박 조치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평가받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운 항공활동 차단, 불법 금융거래 차단, 군경협력 단절, 불법행위 개인에 대한 제재, 대외교역 제한 등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동맹권이나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들까지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2270호 결의를 최대한 보완한 보다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 스택을 위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그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 공동 초안을 기초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고강도 신규 안보리 결의 스택을 위한 총력 외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신규 안보리 결의 문안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평양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함께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효에 들어가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특위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휴를 못했지만 4차 휴를 하고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3당 간사와 합의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모임을 만들기로 하고 일단 중간 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1차에 한해서 다시 남북관계 개선 특위를 연장하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휴호는 유교 장관으로부터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호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